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13일 날 지난주에 현지 시간 13일에 캘리포니아가 셧다운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프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캘리포니아가 이제 셧다운을 제기했는데 그럼 이제 언제 푸느냐가 이제 되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리바운드의 수준, 리바운드의 후반부 단계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코로나19가 1차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반등을 했죠. 그리고 각국의 경제 봉쇄 해제가 시작되니까 2차 반등을 했죠. 그래서 28,000 가까이 쫙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코로나 재발이 되죠. 그러면서 사실 2차 반등의 그 절반 부분을 지금 토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재봉쇄가 들어가면서도 있거든요. 그럼 재봉쇄가 언제 풀리냐가 2차 반등기의 후반부, 이게 이제 28,000까지 갈 거냐 아니면 3만까지 갈 거냐. 예를 들면은 대체적으로 올해 한 11월까지의 이제 제2차 대유행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 부분, 10월이나 11월 정도. 아마 가장 큰 첫 번째 포인트는 10월 말쯤 되고 10월 중순 말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선거 이후가 될 건데 11월 초가 될 건데요. 아무튼 그때까지 어느 정도 포인트로 상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언제 다시 해제로 다시 돌아가느냐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시점을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재봉쇄 해제되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상승 여력은 더 있겠죠. 늦으면 늦을수록 상승 여력은 내려가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10월 달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2단계, 2차 상승의 후반부가 올라갈 가능성은 꽤 높아요. 여전히. 그런데 그 폭이 어느 정도냐는 재확산으로 해서 재봉쇄를 했는데 그 재봉쇄가 언제쯤 다시 풀리느냐 이 부분하고 연관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울 때 이게 한 달 뒤에 되느냐, 2달 뒤에 되느냐, 뭐 3개월 뒤에 되느냐,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앞에 사례를 조금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우리가 지금 사례죠. 위에 부분은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신규 확진자 숫자고 아래는 이제 신규 사망자죠. 보실 때 정점에 제1차 대유행에서 뉴욕발 터졌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서 중요한 거는 내려올 때죠. 확진자 숫자 정점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중요한 거. 이게 꽤 느렸다라는 거죠.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어요. 봉쇄를 다 푸는 데까지 뉴욕은 지금 봉쇄를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하게 해제는 안 됐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렇게 푼 거죠. 그게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추세죠. 근데 아직 1-1 대유행. 그래서 제가 재확산이라고 했죠. 아직 정점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점에 이른 뒤에서 2개월,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정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점을 뭐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본다면 7월 말에서 8월 초경부터 2개월 내지 3개월. 그러면 8, 9, 10. 최악의 경우는 10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재확산 이전 단계 수준으로 풀릴 때까지. 최악의 경우는 3개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래도 앞에 부분에서 경제 충격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호가 좋아지면 그리고 이제 이걸 완전 봉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빨리 해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봐도 1개월. 그러면 그래도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이게 재봉쇄를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의 어떤 신호가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월 말까지. 빨라야 그 정도가 되겠죠. 8월 말 9월 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말 9월 초 뭐 요 부근부터 좀 완연한 재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데스레이스로 보면 이제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1차 때 4월 초가 신규 확진자는 정점이었죠. 물론 그 정점이 꽤 오래 갔습니다. 그 정점이 대체적으로 보시면 뭐 5월 초까지 갔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7월 말 8월 초에 정점을 찍더라도 8월 말까지도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니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빠른 게 1개월이고 이거 최상의 시라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최악이 3개월인데 그렇게까지 그것도 역시 좀 낮고 그래서 중간 부분 한 1개월 반에서 한 2개월 정도가 지나야 8월 9월 중순쯤 되겠죠. 공세가 상당히 풀린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9월 말 10월 그래서 10월 한 달 정도 혹은 11월 요때까지 한 두어 달 정도가 추가 상승 동력을 받을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건 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게 확률적으로 현재는 가장 높고요.
데스레이스로 봤을 때도 역시 하향 추세가 분명해지는 게 여기도 보시면 5월 초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유지됐으면 여기도 보면 5월 초부터 그때부터 꺾인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꺾이면서 의료 시스템 안정화 단계가 대체적으로 6월 초쯤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경제 봉쇄를 꽤 많이 이제 푼 상황이 됐죠. 주가가 이때 이제 다시 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정점에서 한 2개월 정도. 그래서 아까 앞에 부분하고 대성 비슷하죠. 왜냐하면 1개월 지나고 조금 한 달 반, 뭐 2달 사이가 된다는 것은 거꾸로 사망자로 보면 의료 시스템 안정화, 사망자 수가 꽤 빠르게 더 주는 거예요. 사망자 수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진 접점이 생기죠. 1차 대유행 때 결국은 언제 재봉쇄를 하고 언제 재봉쇄를 푸느냐, 언제 경제 봉쇄를 강화하고 언제 경제 봉쇄를 조금 완화하느냐는 결국은 핵심이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확진자와 사망자.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사망자고 그것을 좀 더 좁히면 확실한 신호는 의료 시스템 안정화 단계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환자실을 유지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붕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돼 있다. 경제 봉쇄를 셧다운을 하느냐, 혹은 경제 봉쇄를 강화하느냐, 혹은 푸느냐 완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내로하게 좁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시스템 안정화 단계인데 더 내로하게 좁게 좁히면 중환자실 병동이 붕괴가 안 돼야 됩니다. 계속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2차 대유행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시그널입니다.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걸 꼽을 것 같아요. 지금 재확산 때의 경제 봉쇄의 해제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도 바로 이거고요. 2차 대유행 때 언제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하고 셧다운까지 안 간다면 경제 봉쇄를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 이 부분도 결국은 의료 시스템 안정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붕괴가 되느냐 마느냐, 그 의료 시스템 붕괴의 척도는 다시 중환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거는 꼭 거꾸로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가장 내로한 명확한 기준점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걸 잡고 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재확산되는 곳에서도 지금 요 기준점이 얘기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이건 제가 이제 지표상으로만 말씀드린 거지만, 어제 지금 캘리포니아 상황을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가 지금 재확산기에서 거의 뭐 탑을 달리고 있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뭐 이런 데죠.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데, 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가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금 어제 내린 명령이 확산이 되니까 처음에 비필수 업종들, 술집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를 먼저 막았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식당이나 이런 데도 실내 영업을 막았어요. 그래서 투고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단계가 뭐냐면 종교시설까지도 막았습니다. 예배를 다시 금했어요. 전부 다 온라인으로 넣어봤습니다. 그전에는 6피트 거리뛰기를 하고 있는 숫자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50명을 넘어가도. 그게 다시 막혔으니까 2단계 정도 왔다. 처음에는 비필수 업종, 술집, 유흥가 이렇게 막고, 두 번째로는 생활 필수 업종도 막은 거죠. 실내 집회를. 야외에서는 되지만 경제는 돌아가요, 투고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장 센 게 이제 전면적인 자택 대피령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3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봐요. 그걸 또 쪼개면 할 수 있지만 큰 틀로 하면 1단계 봉쇄령을 내릴 때까지는 학부모들에게 뭘 했냐면 선택을 하겠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낼 건지, 보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온라인과 대면을 섞어서, 아니면은 나는 염려가 되니까 그냥 우리는 온라인으로 다 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2단계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동시에 지금 그냥 온라인으로 다 간다. 일단 당장은. 지금 8월 중순부터 미국은 개학인데 일단 온라인으로 전부 다 시작하게 됐어요. 2단계 봉쇄령까지 지금 한 단계가 강화된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이제 가장 센 건데 그게 자택 대피령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택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어제 뭐라고 했냐면 뉴스에서 아직 자택 대피령은 내리지 않는다. 강력한 거죠. 그런데 기준을 줬어요. 왜 자택 대피령을 안 내렸느냐, 혹은 언제 그럼 내릴 거냐. 그래서 기준점을 줬는데 그 기준점이 주지사 입에서 발언을 뭐가 나오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아직 전면적 자택 대피령 3단계까지 봉쇄, 이걸 이렇게 되면 이제 셧다운이 되는 거죠. 그걸 내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캘리포니아에 확산되고 있는 30개가 넘는 카운티에서 아직 중환자실이 붕괴 수준은 아니다. 아직도 역시 대략 한 7, 80%까지는 중환자실이 찼지만 아직 여력이 조금 있다. 20, 30%. 그리고 지금 다행히 2차 경제 봉쇄까지 내리면서 그래프를 보듯이 사망자 숫자가 빠르게 늘지는 않죠. 증가로 전환했는데
속도가 지금 둔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중환자 의료 시스템이 버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기 때문에 3단계 봉쇄인 자택 대피령, 셧다운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셧다운하면 경제 충격이 크죠.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기준을 내려준 거죠. 완전 셧다운되는. 주지사 입으로서 그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가을의 단계에서 언제쯤 그러면 경제 충격이 올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코로나19가 재확산이 쫙 되더라도 혹은 2차 대유행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전부 다 자택봉쇄령, 셧다운, 록다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준에 따라서 경제 충격이고 그 경제 충격에 따라서 유동성과 연준의 유동성과 정부의 지원책과 백신의 속도 이것과 맞물려서 주식시장이 소폭 하락이냐 중폭 하락이냐 대폭락이냐 아니면 폭락하지 않고 올라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언제 그게 10월 말부터냐 아니면 11월이냐 아니면 12월이냐 아니면 1월이냐 이거 연관이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시나리오가 어디로 가느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1차 때도 그렇고 지금 재확산 때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수준, 최후의 보루는 중환자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잊지 말고 계시고요. 그걸 통해서 역계산해서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이번에 재확산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국내 뉴스에 이제 안 나오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때 가서 또 거기에 맞춰 시나리오를 짜면서 또 이제 11월, 12월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스터디 가이드를 또 해드릴 텐데 일단은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재확산 시기도 이제 그것과 연관돼 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주들이죠. 경제의 규모가 큰 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경제 규모가 작은 주들보다는 근데 이제 사실 경제 규모가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런 주들에서 의료 시스템 붕괴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재확산 시기에도 지켜보셔야 될 시그널이다. 그래서 그거를 7월 말 8월까지는 보셔야 됩니다.